일행과의 속도를 맞추는 게 좋다? 네,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행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를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경혜 씨와 최시중 씨가 동그라미, 신충식 선생님은 가위표. 이게 속도를 맞춰버리면은 숨차서 저는 못 따라가요. 그렇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안 선생님 같은 맞추면 경우 또- 숨 차시는 분들만 모여서 가야죠. 숨 차시는 분들끼리. 네. 천천히. 어쨌든 일행과 속도를 맞추는 게 네, 네, 좋다고 생각하시는 혼자 분들이 가면 많아요. 외로워요. 같이 다녀야지. 네. 이왕 같이 갔으니까요 또. 자, 아니, 길 등산 잃어, 전문가의 길 잃어요. 답을 길을 듣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가위표. 사람들마다 체력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은 빨리 가고 또 단련이 잘 된 분들은 잘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체력이 약하시고 초보자분들은 빨리 지치죠. 그렇죠. 이미 지친 상태에서 아직 지치지 않은 분들을 쫓아간다는 것은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예,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좀 약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사람마다 적정한 운동 능력이 있어요. 자기 최대 운동 능력의 3분의 1 수준을 맞춰서 거기 운동을 지속할 때 지치지 않고 쭉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호흡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숨을 가쁘게 학학대고 몰아치면은 자기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 자,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호흡이 복식 호흡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복식 호흡이란 것은 숨을 길게 들여마시고 길게 내뱉는 호흡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발걸음하고 딱 맞춥니다. 원래 평지를 걸을 때는 두 걸음마다 들여마시고 두 걸음마다 내뱉고 하거든요. 근데 가파른 산길을 좀 올라갈 때는 한 걸음마다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마시고 내뱉고. 예. 이런 식으로. 호흡에 맞추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리듬을 유지하면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절로 천천히 가게 되고 그래서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속도도 빠르게 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요. 똑같이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폭을 더 줄입니다. 예. 더 힘들 때는 보폭을 줄이는 거죠. 예.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보폭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경사가 안 맞는 곳에서는 보폭을 좀 넓히고 대신에 리듬은 똑같이 들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이걸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등산 동행 팀을 꾸릴 때 아예 등산 실력이 좀 비슷한 분들끼리 함께 가는 게 그래야 좋겠군요. 되겠는데요. 네 그런 게 좋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쫓아가기 바쁘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그럴 가, 경우에는 먼저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하고 대신에 갈라지는 길에서 나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부탁. 그런데 저는 가보니까 나는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 나는 내 페이스로 가다가는 딴 사람 내려와. 그럼 같이도 못 더 내려오고 그런다니까. 어쨌든 같이 갔다 같이 내려오시네요. 사실 굳이 정상에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몸에 무리가 되는데도. 그렇죠. 예. 몸에 무리가 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은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날 거기 가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들 올 때 거기서 이렇게 같이 가시면 나는 되잖아요. 산 꼭대기란 걸 가보지를 못했어. 중간에 항상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 등산은 장거리 운동인데 이게 사실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아요. 처음엔 힘이 남으니까 좀 과하게 빠른 속도로 가게 그럴 되지 수밖에 않을까 없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운동이란 것이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등산은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강도를 낮게 하는 대신에 오랫동안 하는 것인데 등산이 바로 오랫동안 하기 딱 좋은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출발 초기에 무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빠르게 지치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워밍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 하면은 자기 혼자 남아있죠.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은 출발 초기의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세요. 오히려. 네, 아주 천천히 가는 것으로 워밍업을 대신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워밍업이 되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 뒤에 처질 거 아닙니까? 예. 내버려 두세요. 먼저 올라가도록. 어딜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워밍업이 마친 후 이제 속도를 해서 딱 가다 보면은 그분들 만나게 되죠. 다 쉬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가게 되면은 목적지에 사실은 더 빨리 제가 등산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등산은 혼자 하는 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등산 상식 OX 퀴즈 두 번째.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어가는 게 좋다. 세 분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틀리면 이건 가위. 무조건 오죠. 아니 숨 찬데 쉬어가야지 뭐. 이경희 씨는 안 쉬시나 봐요. 저는 쉬면은 못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방점은 앉아서 쉬어가는 앉아서 것이 쉬는 좋다가 거가 아닐까 안 돼. 싶어요. 자, 정답은 네, 이번에도 X입니다. 역시. 앉아서 쉬게 되면은 오랫동안 쉬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련한 산악인들이 초보자들한테 쉴 때 배낭을 벗지 말고 서서 쉬어라. 그게 쉬는 건가요, 근데?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쉬어보면은 출발할 때 더 힘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휴식을 없이 천천히 가는 것이 정 쉬고 싶으면은 잠깐 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혈액순환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머리 쪽에 혈액이 많이 돌고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혈액이 몸 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네. 그래서 힘들게 운동할 때 혈액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혈액이 내려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쉬게 되면은요. 이게 내려오지 않고 다시 머리 쪽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혈액이 밑으로 쫙 내려서 몸이 많이 돌게 되면은 우리말로 몸이 풀렸다는 말이 있죠. 네, 몸이 풀린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은 한 3분 정도만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혈액이 쫙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쉬고 싶으면 속도를 늦춰라. 확실히 늦추죠. 앉아서 쉬면 엉덩이가 무거워져갖고 다시 일어서기가 맞습니다. 쉽지 네. 않아요. 맞아요. 예. 자, 결국 이번에 내려올 때를 위해서 힘을 좀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등산이라는 운동이요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라운드가 환경이 다른 거죠. 다른 스포츠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 산이란 곳은 험하고 기후 변화도 있고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체력 안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다른 스포츠는 경기를 마친 후 이렇게 체력을 다 사용하고 쭉 뻗어야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등산 중에 정상에 가는데 힘이 다 빠졌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3대 3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신이 체력이 100이라면 올라갈 때 40%만 사용하고 내려올 때 30% 사용하고 그럼 30% 남죠. 네. 이 남는 체력은 불확실한 상황, 여러 가지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사실 에너지만 있으면요 추위도 견딜 수가 있고 네. 또 오랫동안 구조되고 올 때까지 버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등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체력 에너지를 예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사태, 조난 사태를 대비해서 30% 남겨주시고 하긴 또 하산해서도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체력 분들은 술 안배. 대신 또 에너지를 또 남겨주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등산 상식 살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좋다. 어떻게 나는 이 생각하시는지. 중간 해볼까요? 나는 왜 그러냐? 땀이란 거 사람마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많이 흘린다고 좋고 적게 흘린다고 좋고.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요거지 나는. 이경희 씨는 땀을 흘려야 운동을 한 왜냐면 느낌이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쌓였던 독소들을 땀을 통해서 배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릴수록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땀이 났다가 식으면 산에서 큰일 나요. 큰일 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고 계속 옷을 벗어주거나 갈아입거나 해야 돼요. 네, 자 북한산 날다람쥐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 이번에도 X입니다. 완전해. 최시중 씨가 처음 맞히셨네요. 최시중 선생님이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신 편인데 네. 사실 그 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일부러 땀을 많이 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땀복까지 입고 이제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다. 자, 왜냐하면은요, 땀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빠지냐 나가냐면 1시간 등산할 때 약 500에서 10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땀이. 예. 그러면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정상 수분을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는요,
갈증이 억제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 운동한다는 것은 예전 원시인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또는 쫓아가거나 이럴 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물을 먹게 되면은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갈증을 참고 끝난 다음에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 운동 중에는 자기가 흘린 땀의 50%밖에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수량이 자기 체중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섭취를 해야 된다. 좀 어렵죠. 근데 내 탈수량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되죠. 아, 네네네. 그래서 자기 체중 곱하기 2% 0.02 하면은 대충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70kg, 75kg 체중이다. 예. 그러면은 1.5리터, 1.5kg이니까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충분한 양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마셔야 되는 양이라는 얘기죠.